유럽의 병자 이탈리아가 재정개혁 모범국으로 변모되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과는 반대되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럽 재정 위기는 2009년 말 그리스의 재정 위기에서 시작되어서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으로 확대된 국가 부채 위기입니다. 만성적 재정 적자와 유로존 내 통화 및 재정 정책의 괴리, 가격 경쟁력 상실 등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유럽 금융시장의 전반의 불안정, 실물 경제 침체, 국가 간 갈등을 이야기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과 개혁 요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중 이탈리아가 최근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재정개혁 모범국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최근 경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은 0.5에서 0.8% 수준으로 완만하게 예상되는데, 이는 유럽연합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 경제 성장은 주로 민간 소비 증가와 투자 확대에 의해서 주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U의 국가 복구 및 회복 계획과 연계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실업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고,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과 유로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경제의 주요 과제와 도전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막대한 공공부채입니다. 이탈리아는 GDP 대비 약 140%에 달하는 높은 일반정부 부채 D2를 안고 있어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에도 재정 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 지출 억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정 모범국으로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낮은 생산성 및 경쟁력, 오랜 기간 지속된 낮은 생산성 증가율은 이탈리아의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디지털 혁신에 뒤처진 데 일부 기인합니다. 셋째, 구조개혁의 필요성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비효율적인 관리주의 등 산적한 구조적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연립 정부 구성의 어려움 등 불안정한 정치 시스템은 경제개혁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발 관세 인상 계획과 환율 변동성 등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는 이탈리아 경제 전망에 복합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올해 재정 적자 감축 비율을 GDP 대비 2.8%로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의회가 지난달 12월 30일 소득세 감세와 국방 예산 정액 등으로 올해 예산에 220억 유로 약 37조 원을 추가하는 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목표가 2.8%로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예상치인 3.0% 수준보다도 낮은 수치로 EU의 요구인 3% 이하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0년 9.4%까지 치솟은 뒤에 2021년 8.9%, 2022년 8.1%, 2023년 7.2%, 2024년 3.4% 등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10월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복지 축소 등 가감한 재정 계획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의 최대 110%를 세액 공제해 주는 슈퍼보너스 제도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보조금도 선별적 지원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회복으로 지난 4년간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세수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무디스, 피치 등 평가사들이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을 잇따라 상향한 이유입니다. 이 덕분에 지난달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이는 0.5%포인트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이탈리아 국채가 독일 국채와 대등한 평가를 받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성공적인 재정개혁은 멜로니 정부가 상하원 가반을 확보한 정치적 안정 덕분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당이 국회 가반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확대 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8.1%나 증가한 728조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2029년 말 국가 채무가 GDP의 5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럽의 병자로 불렀던 이탈리아가 재정 개혁을 통해서 급부상한 반면에 복지 확대에 주력한 프랑스는 구제 금융이 거론될 정도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유럽 국가들의 부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도한 확장 재정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탈리아 경제는 2025년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높은 공공부채와 낮은 생산성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장은 주로 내수와 투자에 의해서 견인될 전망입니다. 결국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이탈리아가 최근 안정적 재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세 없이도 복지 등 재정 지출 증가를 선불적으로 억제하며 유럽 내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간 국채 금리 차도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노력에 힘입어서 시장 신뢰도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EU 기금을 활용한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투자,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탈리아의 재정 운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비 8.1%나 크게 증가한 확대 재정 예산으로 편성해서 당장 10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채무 기반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포퓰리즘적 정책을 포기하고 국가 장래를 생각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IMF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한다면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2025년 0.5%, 2026년 0.8%로 전망을 했고, 국가 부채인 일반 정부 부채 비율 D2는 2025년 136.8%, 2026년 138.3%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상 오늘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